네, 정부가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이탁 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이 네. 어제 발표한 대책을 두고 영끌 공급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이 표현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폭탄이라고도 하고 영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좋게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도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끌이는 이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싹싹 긁어 모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아, 네.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뤘던 질문부터 그러면 추가 대책이 또 나옵니까? 대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지를 이제 도심 중심으로 네. 물색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지들을 이번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실현 가능성이 또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관계기관 간 뭐 지방 정부 협의가 잘 되면 네. 또 뭐 만들어서 또 발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지방 정부와 협의를 한다는 거 보니까 공공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유휴부지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공공부지들을 이제 확보해서 예. 이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더 확보할 공공부지가 아직 남아 있다. 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 아무튼 어제 발표한 거를 좀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단어가 네. 얼핏 생각하면 이제 그 입주 단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의 네. 발표의 공급은 네. 착공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4년 내 공급한다는 것은 4년 안에 착공한다. 예, 임기 내 4년 내에 착공을 해야지. 네.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 안에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어제 발표한 어떤 이제 후보지들 쭉 보면 네. 상당수가 네. 이전을 해야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택지 조성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네. 이전이 삐끗해 버리면 예, 예. 4년 내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네, 그 이전이 되면 이전이 관건인데요. 네네네. 근데 이전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설계 사업 계획도 수립을 해서 이전이 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조기화 방안도 지금 앞으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전 문제 말고 또 하나가 주민 반발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태릉 골프장 자리 있잖아요. 네, 이건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여기를 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네, 봉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설득이 가능하다고 자신하세요? 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 점에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한 1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고 세계 유산 평가도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세계 유산 평가를 이제 하도록 지금 국유재청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협의가 돼 있고요. 또 노원구하고도 지방정부하고 협의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또 교통 문제라든지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 자족 기능 예. 확보하는 것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교통 대책도 이제 네, 같이 나옵니다. 예. 같이 나올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통 대책을 발표를 하면 주민들은 충분히 설득이 될 예,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자족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노원구에 가보시면 집들이 아파트가 좀 많은데 그쪽에 이제 일자리들도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자리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족 기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건지 아니면 뭐 창업센터를 이런 걸 예, 지어서 그런 겁니다. 공급을 한다는 예, 건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 지금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도 1만 호 공급. 네. 그죠? 그다음에 태릉 골프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서울시 쪽에서는 이걸 우리들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작년 말부터 저희 국토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이 3차례 정도 만나시면서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6천 가구 정도를 했다가 어제 네. 발표해서 이제 1만 가구로 늘어났잖아요. 예, 용적률을 네. 높여줘서 네. 1만 가구 정도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건데 네.
근데 지금 서울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에는 학교,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서 네.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좀 잘못 네, 잘못 발표된 잘못 이제 됐다고 좀 생각을 어떤 하는데요. 점에서요?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는 그 용산 정비창은 지금 예전에 자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얘기는 참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 협조하에서 예. 이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국토부 입장도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국유지가 거기 코레일하고 국토부의 재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역시 서울시하고 같은 방향인데 그 지금 거기에 용적률 문제는 지금 현재 한 1000% 평균 800% 정도 용적률입니다. 네네네. 이제 국제 업무지구고 그런 지구인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홍콩이라든지 가 보시면 그 용적률이 100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줄 거라면 뭐 서울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민간 주도의 공급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 주려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 유인책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 대책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이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사실 용적률을 높이고 이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하면 하게 되면 입주하는 데 한 7, 8년 걸립니다. 더 늦어진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보다는 더 늦네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7, 8개월. 오히려 공공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 국회에서 좀 공론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입니까? 네,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용산 정비창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이제 그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치러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 쪽에서 어떤 얘기가 슬슬 나오냐면 용산 정비창 말고 용산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검토 혹시 하셨었어요? 그 용산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입니다. 국가공원으로 용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공원법.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고는 법 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되어 있고 용산공원법 개정사항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민들의 어떤 녹지 공간, 그러니까 휴식 공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는 뭐 용산 공원부지 일부라도 쪼개가지고 아파트 짓는 걸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테이블에 올린 적도 없다. 이번에 용산 캠프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지금 현재 용산 캠프킴을 이제 2,500호 공급한다고 좀 발표를 해놨습니다. 남영역 근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그 남영역 그 어디냐면 그 삼각 지역에서 숙대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맞아요. 거기 캠프킴입니다. 그래요. 근데 통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까지 같이 자글해서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좀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로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제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저희는 공공주택을 영어로 하면은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가능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해서.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한 번에 목돈으로 다 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적립을 한다든지 지분형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할해서 납부한다든지 이런 분양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이번에 도입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거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금년 3월 빠르면 3월 정도에 주거복지 방안이라고 해서 예, 거기서 이제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 그리고 부담 가능한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거사들이 복원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러면 또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리면 분할 납부가 있고 일단은 분양 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할 상환하는 거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민들한테 익숙한 거는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분양받는 게 익숙한데 그렇죠. 저희가 지분 적립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지분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때 소유 지분을 이제 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씩 지분을 늘려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지분 적립. 그렇다고 그거를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을 계속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 게 있습니다. 아, 이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습니다. 아, 사례가 이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분할 납부는 보통 뭐 10년, 20년 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거 발표를 하면서 지금 국토부에서 신혼부부 청년 중심 공급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6만 8천 호인가요? 전체 다 해서? 6만 1,000호입니다. 6만 1,000호 중에서 신혼부부고 청년에게 공급되는 게 몇 호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 3월 정도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서민들에 대한 주거사다리입니다. 서민들에 대해서 주거사다리 복원하는 서민들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양에 대한 것, 주택 공급 양 그리고 그거를 분양으로 할 거냐 임대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공급 방식은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분 적립형으로 할 거냐 뭐 아니면은 그냥 처음 분양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가격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3월에 발표한다. 그런데 그러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그 공급하는 거는 분양 방식이 분할 납부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임대하고 분양하고 섞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도 있겠죠. 그런데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들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이제 섞일 가능성이 섞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섞일 수 있다. 일반 분양도 있고 분할 납부 분양도 있는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그 분양가도 중요하고 납부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터와의 어떤 근접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서울만 있는 게 수도권 이렇게 이제 아울러서 여러 곳이 이제 했는데 어느 지역에 주로 그럼 주택에 청년 공급이 이루어지느냐도 사실은 또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만 1,000호를 이제 선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직주 근접형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부지들이 시장에서 호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의 그 용산도 그렇고 이 도심에다가 주택을 후보지를 정한 이유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 정비창에 이제 들어선 아파트라든지 캠프킴에 들어선 아파트라든지 태릉에 들어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 우선이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경마장 부지하고 방첩사 부지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기존 과천 시민들의 뭐 반발이라든지 내지 어떤 그 인근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천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 만약에 임대로 간다면.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임대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아파트 단지를 임대로 해서 도시계획상 임대 아파트를 해서 슬럼화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폭파시킨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임대만으로 간다는 건 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공공 공급은 전부 다 임대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려면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요새 이제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신생아를 한 명 낳으면 그 임대로 가더라도 5년 더 연장해 준다든지 한 명 더 하면 5년 연장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사례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주택으로 또 공공 분양을 또 제공해주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공급 방식도 있습니다. 다 임대로면 이제 그 재원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죠. 현실적으로. 뭐 임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싱가포르 사례 같은 싱가포르 전부 다 그렇게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유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네. 좀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하는데 물론 공공임대는 지금 충분히 늘려야 된다고 지금 OECD 기준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다시 산정해 보니까. 그럼 아무튼 어제 발표한 공급 대책이 네.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국민들께서 이 공급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1차적인 목표고요. 네. 예, 그래서 가시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이번 발표된 6.1만 호에 대해서 예. 신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네. 그렇게 신뢰하시게 된다면 예. 집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 조금 상쇄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추격 매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예,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예. 국민들께서 시장에서 믿어주신다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후보지를 좀 토지로 다 이제 묶어 놓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발표한 후보지를 토지로 묶는 거 말고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서울 전역이 지금 토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부분적으로 풀고 할 이런 계획을 혹시 검토하신 바가 없습니까?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예. 아직은 예.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럴 네. 단계는 아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 부동산 세금 문제는 재경부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양도세 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를 했을 때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그래도 국토부에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셨나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세제는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는 거 그리고 조세 정의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을 중단한 것도 계속 유예해 왔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예한다고 해서 계속 유예한다는 거는 중과를 폐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제는. 그래서 이제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을 이제 종료하는 거는 이제 이미 예고됐던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정상화라고 볼까요? 제도상의 정상화. 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제는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서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는 집 말고는 다 세를 놔줬을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네. 그러면 그 양도세를 내기 싫어 가지고 중과 맞는 걸 꺼려해서 집을 내놓고 싶어도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재경부에서 이제 중과 유예가 이제 그 5월 9일 날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5월 9일 날 이제 중단이 되는 이제 종료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걸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언제쯤 나온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5월 9일 날 종료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여쭤보면서 네. 용적률 부분을 좀 그 제가 여쭤봤는데 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 조합 결성 단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지연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좀 풀어줄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정법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법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예. 다 국회에 가 있군요. 국회에 가 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 가서 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뭔가 좀 이제 또 구체적인 뭐 분양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3월에 이제 발표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3월에 혹시 추가 공급 대책도 그때 나옵니까? 이건 또 다르게 지금 가는 겁니까? 공급 방안은 오늘 어제 발표드린 6.1만 원 말고 추가적인 그 공급 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또 2월에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2월에도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계시구나.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역시 공공부지. 네, 그렇습니다. 2월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어제 그 장관님께서도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또 그 국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곳 예. 그리고 부담 가능한 곳 그런 곳을 찾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 6.1만 원을 발표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빼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준비되는 어제 대로 발표해서 빼놓은 게 빼놓은 게 있어요?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보다는 적겠죠? 하여튼 뭐 그렇죠? 만 단위라고는 이해해도 되는 거죠?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넘어오시네. 그린벨트 손댈 생각은 없으십니까? 있구나. 저기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번에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성남에. 네, 그거는 이제 성남에 두 군데 포함이 됐는데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괜찮은 부지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는 공급하려면 임기 내에 착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4년 내에 착공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에 좀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당 정책위 의장이 한장애 의원이 20년 내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상은? 저희 그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이 거품이 좀 있다는 그런 표현을 보고 사실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때 그러니까 DJ 정부 때 DJ 정부 때 주택 시장에 대한 공약이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공약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생애 최초 대출도 그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1가구 1주택을 공약으로 하면 1가구 1주택을 공약으로 하겠다는 게 좀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자산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아픔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본처럼 또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걱정도 하셔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합니다. 차관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뉘앙스상 별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동의를 못 한다고요? 그 예상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 하신가요? 결국은?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이제 가구 수가 준다, 인구가 준다. 인구 주는 게 그때 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대신 다음은 1인 가구 또 늘어나고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러면 차관님. 이미 저희가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희탁 국토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